자, 번호. 프린트부터. 프린트하고 그다음에 책에서 모르는 것도 같이. 516번. 516번. 사중이 어떻게 된 거야? 3월에 온다고 하는 건 사람이야. 사중이 연락하냐? 아니요. 네. 3월에 온다. 얘를 A, B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건데 그냥 이거는 이제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M이고 표준 표차 시그마 이걸 따라가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정규 표준화 시켜서 한번 봅시다. P Z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Z가 무슨 뜻이었어? 자 이렇게 이거 이해되지? 자 이게 뭐야? 이게 확률 변수지?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나눠야 돼. 표준화 시키는 게 그거였잖아. 그지?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키면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1 얘는 1이죠. 자 표준 정규분포로 봤더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이 A야. 그럼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표준화 시키면 평균이 0으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가 이제 A다. 자, 그 다음 얘도 한번 해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2. 아니다.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해야 되나? 이거 구하는 거고. 얘를. 되겠죠? 그래서 얘도 결국은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자, 얘가 B야. 자, 그럼 B는 2부터 1을 넣고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얘가 B야. 얘가 A. 따로따로 좀. 그러면 이제 얘를 나타낼 때 얘는 Z로 바꾸면 그냥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A와 B를 표현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쉽지 않아? 어떻게 해? 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B인데 절반이니까 여기 좀 자, 봐봐. 여기까지는 뭐겠어? 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B니까 얘 절반이니까 얘는 2분의 B야. 그죠? 얘는 0부터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A니까 얘도 2분의 B죠. 끝이야.
됐지? 그거 뭐예요? 2분의 1 더하기 P죠? 그 이거 갖고 있다 생각하면 돼. 또 3번이 답이지? 546번. 546번. 어느 농장의 염소 500마리의 무게는 평균이 70kg. 500마리에 대한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정규 분포표를 만들었어요. 이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무게가 가벼운 쪽에서 200번째인 염소의 무게를 구하며 자, 평균이 70이니까 200번째구나. 가벼운 쪽에서 200번째니까 이게 500마리가 있을 때 500마리의 무게가 500분의 200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얘를 한번 해봅시다. 평균이 20인데 무게로 따지면 가운데가 평균. 그러면 500번에 200번째니까 가벼운 수 여기가 가벼운 거고 여기 평균이고 여기 무거운 쪽으로 가면 이 평균을 구해요. 500분의 2. 5분의 2. 10분의 4. 0.4. 됐네요. 그러면 무게를 구해야 되는데 200번째 가벼운 쪽에서 200번째인데 0.4 나오는 거라고 봐봐. 거기 보면 0부터 Z까지 지금 여기서 표에 나와 있지. 이 표에서 0.4 나오는 게 어디 있어? 1.25죠? 1.2. 그럼 여기가 1.2면 여기가 0.4야. 확률로 따지면 얘가 40%라는 얘기야. 근데 얘가 지금 가벼운 쪽에서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 잠깐만. 가벼운 쪽에서 40%. 200번째니까 0.2. 이걸 찾아야 돼. 40이면 뭐야? 0.1을 찾아야 돼. 다시 생각을 잘못해서. 가벼운 쪽에서 40%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걸 가야 돼. 0.1.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0.1. 자, 봐봐. 그러니까 결국 전체에서 200번째인데 가벼운 순으로 200번째면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1이면 나머지 여기는 얼마겠어? 여기 0.4겠죠. 그러니까 이걸 찾아. 마이너스 0.1. 그 무게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찾아봅시다. 무게가 뭔지 모르니까 x 마이너스 70. 자, 이게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마이너스 0.1이 나와요. 이해돼? 계산하면 되겠죠. 인가? 12지. 아닌데. 가벼운 쪽에서 200번째. 0.4.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했지. 가벼운 쪽에서 200번째. 아, 0.25구나. 아, 미안해. 이 0.5.
계산 잘. 얘가 나오려면 0.25가 돼. 그지? Z가 0.25가 돼야 확률이 선생님 지금 잘못 봤어요? 0.25 마이너스 0.25가 돼. 그래야지 여기가 0.1이죠. 확률로 따지면 이해되지? 마이너스 0.25 그럼 나오나? 됐네요. x가 몇 킬로야? 70 마이너스 3이니까 67kg 됐지? 0.25다. 그거는 확률이니까 0.1의 확률이 나오려면 z가 0.25가 돼야 되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0.25가 돼. 그치? 또 세 개 중에서 한 개의 비율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어떤 투수가 한 시즌에 1458개의 공 중 스트라이크 S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 자 이거 이항포로 가야죠. 자 던지는 수가 1458이고 그거 중에서 스트라이크 세 개 중에서 한 개의 비율로 스트라이크 던지니까 얘가 3분의 1이지. 그럼 이렇게 갑시다. 자 이거 이항분포 가지고 뭘로 가야 돼? 정규분포로 가야 되니까 n으로 가면 평균이 뭐야? 1458 곱하기 3분의 1 3, 4, 12 3, 4, 12, 3, 7, 38, 24 그 다음에 486에다가 3분의 2를 MPQ니까 맞니? MPQ가 됐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486,324 얘가 0.5187 1587 얘를 만족하는 상수 K의 값을 봅시다. 잠깐만 324가 많이 이렇게 나오네. 3, 4, 12, 3, 8, 24, 3, 60 480 곱하기 자 그럼 얘가 0.1587이 나오려면 어디가 나와야 돼요? 값이 지금 0.3413이 나오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3413이잖아. 그러면 어떤 K 값이 뭐예요? K가 1이 돼야 돼요. K가 뭔지 모르지만 요거를 표준했을 때 1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요 나머지가 0.1587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표준화를 시켜줘야지. 그러면 얘를 P, Z, K 마이너스 평균이 486 그 다음에 루트 324가 제곱수가 아니야. 제곱수냐? 제곱수네. 18의 제곱이구나. 그지? 18 제곱하면 324.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9의 제곱이니까 18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18 됐지. 그럼 얘가 뭐가 돼? 따라서 18분의 K-486이 1이 돼. 됐죠? K 값 나오겠네.
K는 얼마야? 503가? 됐지? 또? 없어 이제? 세금. 세대 보니까 안 된 게 있던데. 114번. 100. 14번. 114번. 자연계의 염소 원자는 원자량이 35인 경우와 원자량이 37인 경우가 4분의 3과 4분의 1의 확률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소 원자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거 아니니까 표 만들고 끝인데 이거 봐봐. 확률 변수가 하나가 35고 하나는 37이야. 근데 얘네들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고 4분의 2이야. 얘가 확률 합계가 2. 이게 확률 변수예요. 이게 확률이고. 그럼 우리가 확률 어떻게 구해? 평균 어떻게 구해? 이게 뭐였어? 확률 변수와 확률의 곱의 합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지. 4분의 35 곱하기 3 플러스 37.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뭔 얘기인가 했다 지금. 4분의 142니까 계산하면 2분의 70 35점 35점 맞죠? 이게 평균이야. 이게 이제 확률 변수예요. 또 119번 안 되지 않았어? 아, 네. 그래. 내가 119번을 봤어. 이게 표준화한 거의 의미야. 자, 지금 이게 뭐였어? Z를 할 때 Z가 표준화한 거잖아, 우리가. 근데 표준화할 때 어떻게 했어요? 표준 편차분의 확률 변수 빼기 평균이 이게 표준화한 거잖아. 그럼 이제 이거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그 확률 변수가 이거 기억나야 돼. 이게 뭐였어? A, 얘는 A 제곱. 그 이거죠? 그치? VX는 뭐지? 이게 평균의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 거야. 그럼 얘는 그냥 뭐예요? 이 분산에다가 뭐 한 거야? 루트 씌운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확률 변수가 x가 아니고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 확률 변수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쓰자는 거지. 어떻게 돼?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하는데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야. 그럼 얘는 시그마 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인데 요거를 생각해봐.
공식이 3. 뭐예요? x 확률 변수 x가 있으니까 얘는 시그마분의 1 곱하기 x에 대한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마이너스,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m 같은 경우는 그냥 상수잖아, 수잖아. 근데 얘 평균이 뭘로 나와? 이게 m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시그마분의 m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니까 평균이 뭘로 가는 거야? 0으로. 표준화 시키면 평균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분산은 자, 분산 어떻게 돼? 지금 얘도 시그마 앞에 x 앞에 시그마 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에 요거죠? 자, 근데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 시그마 제곱분의 1. 자, x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은 그래 됐다. 이건 뭐 이렇게 가면 되고. 이게 어디로 가냐? 이게 뭐야? 분산. 분산은 뭐의 제곱이죠? 표준 편차의 제곱이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평균을 m 그리고 분산을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이거 자체 얘가 뭐였어요? 얘가 표준 편차. 그러니까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계산하거든요. 결국 정규하는 표준 정규를 하면 평균이 0이고 그다음 표준 편차 분산이 1로 가는 그래프로 가는 게 우리가 이걸 뭐 한다? 표준화하는 거야. 표준 정규로 만든다. 0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 왜 쓴다 그랬어? 표준화를 왜 하는 거야? 비교가 서로 다를 때 얘를 표준화시키면 이게 한 그래프 안에서 비교가 가능하다고 했지. 그래서 이게 편한 거야. 한 반의 인원이 100명이고 한 반의 인원이 50명인데 얘네들의 성적을 비교하고 싶어. 그럼 표준화시키면 가능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쓰여.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모집단이 있을 때 그 모집단을 전수조사하기가 힘들어. 전수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전 국민을 다 조사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인원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 표본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표본에 대한 평균이었죠. 그러니까 표본이 만약에 이 표본 평균이 기호야. 얘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얘를 의미는 뭐예요? 표본의 크기가 n개야. 전체의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n개만 뽑은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게 표본 평균. 이거는 이제 표본에 대한 분산,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은 뭐였어? 얘는 n-1로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5분산하고 차이가 안 나도록 n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n-1로 나눠. 근데 분산은 어떻게 구한 거였어요? 표본에 대해서 n개에 대한 표본에 대한 평균을 구했잖아. 그럼 분산은 뭐였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구한 거야. 표본 분산, 이건 표본 표준 편차. 여기다 노트 씌우면 되죠. 자, 얘네들을 가지고 하는데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는 건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모라는 건 이제 어미 문자거든.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표본을 가지고 조사했을 때 뭘 예측할 수 있냐면 모평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전수조사를 했을 때 평균을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식이 있어. 그냥 얘는 모평균하고 똑같아요. 모평균이 m이라고 하면 표본에 대한 평균도 그냥 똑같이 모평균이랑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거를 셀 때 n이 이제 30 이상을 하잖아요. 적당히 큰 수를 해야 되는데 그 큰 수의 기준이 30개 이상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n분의 그러니까 얘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에서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걸 따라갈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실제로 이게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계산하면 표본의 크기 분의 모 분산이 돼요. 그리고 이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데 얘는 루트 n분의 루트 이렇게 돼요. 근데 결국은 이게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따라서 표본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얘로 갑니다. 자, 이게 표본의 크기에 따른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표본 정규.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중요해요. 자, 이게 일단의 공식이니까 외워두고 이게 왜 성립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얘가 좋은 게 있습니다. 저번에 이걸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하다가 끝났을 때 맞아 마무리. 확률 분포표를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확률 변수가 0, 2, 4, 6만 있고 각각 나올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정사면체가 있는 거. 정사면체의 각 면에 적혀있는 숫자가 0, 그 다음에 2, 4, 6이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각각 다 4분의 1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표본을 구할 거예요. 두 개.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가 0, 2, 4, 6인데 표본의 크기가 두 개라는 건 0, 2, 4, 6이 나오는 것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거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거 평균이 뭐 나올 수 있어? 0과 2가 나오는데 자, 똑같은 거 또 나왔는데 이게 표본을 구할 때는 이게 복원이에요. 복원 추출로 가는 거야. 복원 추출이 뭐냐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던지면 똑같은 게 또 나올 수 있잖아. 두 번 해야 된다는 얘기. 표본이 두 개니까.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자, 이게 있겠죠.
무슨 얘기냐 알겠지? 겹치지 않게 뽑을 수 있는 거니까 복원 자기 자신을 또 뽑을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얘는 0. 그다음 1, 2, 3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2, 그 다음에 3, 얘는 4, 그 다음에 4, 얘는 5, 6까지 나와. 그러면 이걸 표본에 대해서 바꿔줘요. 자, 표본의 크기가 두 개였는데 그 표본 평균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0, 1, 2, 3, 4, 5, 6이죠. 뭔지 이해됐어? 자, 0이 나오려면 뭐뭐 나와야 돼? 0하고 0이 나와요. 0하고 0이 나오는 건 경우가 몇 가지예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2죠. 16분의 1. 왜냐면 지금 한 번 넣을 때 4분의 1이잖아. 0 한 번 나오고 0 한 번 나오는 거지. 자, 0하고 2 나오는 건 몇 가지죠? 0하고 2가 나올 수가 있고 2하고 0이 나올 수가 있어. 이것도 어차피 처음에 0이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올 수 있고 처음에 2가 나오고 두 번째 0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확률이 16분의? 그렇지, 16분의 2. 그러니까 2가 나오는 거 봅시다. 2가 나왔던 게 얘가 있고요. 그 다음 얘가 있죠. 몇 가지? 2하고 2 나오는 건 하나야. 0하고 4 나오는 거는 0, 4가 있고 4, 0이 있어. 몇 가지지? 세 가지. 16분의 3이. 졸리냐? 아니요. 그 다음에 3 나오는 거는 2, 4가 있죠. 4, 2가 있고 또 3 나오는 거 0, 6이 있고 6, 0이 나오고 없지. 몇 가지? 네 가지지. 16분의 4. 그 다음에 4 나오는 거는 여기서 하나 나올 수 있고 여기서 하나 나올 수 있고 몇 가지? 2, 6, 6, 2, 4, 4. 세 가지. 그러니까 16분의 3이죠. 5 나오는 건 5 나오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었지. 얘는 두 가지. 6 나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16. 자, 그럼 이걸 더했을 때 이제 16이 나오냐? 1이 나오는 확인해야 돼. 이렇게 더하면 10. 6이니까 1 나오죠. 자, 이게 뭐야? 이게 표본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뭘 구한 거야? 확률을 계산한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뭘 구할 거냐면 아까처럼 요거를 계산할 거야. 자, 그러면 이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 봐봐요. 표본의 크기가 2였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구해봅시다.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똑같아. 평균 구하는 거는 확률과 표본 평균 얘네들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곱하면 되겠죠. 0, 2, 3 곱하기 1이니까 6, 3 곱하기 4니까 12, 12, 그 다음에 10, 얼마야? 10, 12에다가 8 더하면 20, 22, 40, 48, 16분의 48. 얼마야? 4, 46, 3 나오나요? 그죠? 평균이 3이야. 근데 원래 처음에 있는 모평균을 구해보시죠. (4분의 12) 얼마야? 똑같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 평균은 서로 같다라. 이렇게 구하면 같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걸 구해봅시다. 모 분산을 구할 거야. 자,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이니까 0에서 1 곱하면 0이고 4에다 1 곱하면 4, 16에다 1 곱하면 16, 36. 그리고 평균이 3이니까 3의 제곱을 빼면 얼마야? 4, 20에다가 56. 14에서 9 뺐으니까 얼마냐? 5죠. 자, 모분산이 5야. 이걸로 분산을 구해보자. 일단은 얘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이 아까 얼마 나왔어요? 3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할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자, 그럼 얘도 계산할 때 16분의 0이고 2고 4 곱하기 3이니까 12, 9 곱하기 4니까 36, 16 곱하기 3이니까 48, 25 곱하기 2니까 50, 36 곱하기 2니까 36. 요거 계산한 거에서 아까 평균이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이 똑같이 3이니까 3의 제곱 9를 빼는 거죠. 자, 요걸 계산을 해봐요. 14니까 16분의 50, 48, 98, 50, 148에다가 36, 184, 16분의 184, 4, 46, 4, 46, 4, 24, 2분의 23. 거기서 2분의 18을 빼 얼마예요? 2분의 5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2분의 5. 자, 2분의 5라는 게 뭐냐면 표본의 크기가 뭐였어? 여기서 2지. 자, 우리가 모 분산을 계산했을 때 모 분산이 얼마였어? 분산이 5란 말이야. 표본의 크기가 2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온 거야? 2분의 5로 나왔다는 거지. 표본의 크기 분의 모 분산을 계산한 게 표본 평균의 분산.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야. 이게 원래는 증명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증명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 공식을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얘 표본에 대한 거는 정규분포가 어떻게 가냐면 아까 얘기했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으니까 똑같이 m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 모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표본의 크기분의 모 분산, 요게 바로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개념 설명이 좀. 너무 장황하게 길었네. 힘들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풀어보나. 내가 새로 마지막에 좀 프린트 했지. 이거 어디까지 풀었지 지금? 그리고 목표는요? 응. 아무것도 안 풀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나 보다? 네. 아, 설명만 했나 봐. 네? 네. 오케이. 597번. 비 온다 그랬어? 날씨 오는데 왜 이렇게 그러지?
언제 가냐 일본은? 내일 가는 거야? 목요일에 나가요. 아 목요일에 출발해? 그래서 목요일에 가면 일요일에 오나? 네. 바로 다음 학교 가고? 월요일에 아 그러네 3월 2일 날 그래. 대체 공휴일이고 3월 1일이 일요일이라서 일본 어디? 오사카? 네, 오사카도 가고 교토도 가고 이렇게 계속 오사카 가면 교토 가는 거야 가까워서 교토가 되게 이쁘다 그러지 가만히 아니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 교토 그 드라마 아니 너 안 봤겠다 드라마 안 보지? 네. 자, 얘가 모 평균이 10이고 모 분산이 4야. 이게 지금 표준 편차의 제곱을 분산을 표현한 거야. 뭔지 알죠? 자,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2야.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에 대해서 얘를 계산했잖아.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문법으로 가면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은 같다고 했고. 표본의 크기가 2기 때문에 2분의 2 제곱으로 가는 거죠. 이게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야. 표본의 크기 분의 모 분산. 맞아?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좋아. 자, 그럼 결국은 계산하면 이걸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얘가 정규, 표준 정규라고 하면 얘는 표본에 대한 정규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할 거야.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거는 뭘 계산해야 되면 이걸 계산해야 돼. 자, 이거 공식을 기억해봐.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야 돼요? 표본 평균을 빼야 되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 평균이랑 같으니까 얘를 뺀 거야. 그러면 얘를 계산한다. 얘를 계산하는 거야. 이게 뭐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 뭐였어? 2잖아. 2. 이게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응? 자, 봐봐. 이게 분산이야. 이게 알겠어? 아니 왜 이렇게 표현? 그리고 얘는 이제 이게 분산이니까 이 표준 편차는 이 노트로 씌워줘야 되는 그럼 얘는 2고 평균은 모 평균이랑 똑같으니까 10에서 이거 얼마야? 102가 그치? 600번을 한번 써볼까? 됐어?
표본의 크기가 n이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표본에 대해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고 얘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의 분산이 n분의 0.4 제곱이고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가 얘를 루트 씌운 거야. 그러니까 루트 n분의 0.4겠죠. 자, 근데 루트 n분의 0.4가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네. 얘가 뭐 이하가 돼야 돼? 0.2. 따라서 루트 n분의 0.4라는 값이 0.2 이하가 돼요. 그럼 0.4는 0.2 루트 n이죠. 나누면 결국 n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4겠죠.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지? 별거 없어요. 601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자, 크기가 4예요.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그럼 결국 뭐만 알면 돼? 우리? 표본의 크기 알고 있으니까 모 평균하고 모 분산만 구하면 돼. 자, 우리는 이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A부터 구해. A가 뭐야? A는 당연히 4분의 2겠죠. 왜냐면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자, 모 평균을 구하면 확률 변수 x의 평균 4분의 2죠. 2.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면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니까 얘는 1 제곱하면 4 곱하기 2니까 8 9 곱하기 1이니까 9 4분의 18 2분의 9에서 2분의 8을 빼는 거니까 2분의 1 맞아? 됐지? 자,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로 가면 정규분포로 가면 얘는 평균이 2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에요. 근데 표본의 크기가 n이 4야. 그러면 그냥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으니까 2로 나오고 얘는 얼마 나오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뭘로 나눈다? 모 분산을 뭘로 나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그러니까 어려워? 아니면 잘 안 들어와? (8분의 1이)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평균은 2. 알겠지? 밑에 거 602번을 한번 해봐요.
4번 봐. 얘네들이 각각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임의로 추출한다. 근데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죠. 표를 만들어야 돼. 뭐만 알면 돼. 표본의 크기가 4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주면 돼. 확률 변수가 뭘까? 그죠? 확률 변수가 뭐야? 음, 1에서 확률은요? 1 나올 확률은? 7분의 2. 2 나올 확률은? 3 나올 확률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하면 돼? 이거 표본 평 아니 확률 변수의 평균이 2고 그다음에 분산을 해봅시다. 4, 3, 12, 5, 2, 18 평균은 2니까 4 빼면 되죠. 4분의 32에서 16을 빼면 얘가 4분의 16이니까 그쵸? 분산이 4지. 맞아? 7분의 4. 아 7이구나. 뭐가 4로 바뀌었네. 7분의 16인가 그러면? 아 7, 4, 28이네. 4네. 됐지? 그래서 분산은 7분의 4. 요거 가지고 구하면 돼. 평균은 뭐랑 그냥 똑같아?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의 평균은 똑같이 2로 나와. 자, 표본평균의 분산은 원래 모 분산에다가 뭘로 나눈다? 7분의 1이지? 이제 알겠지? 606번을 한번 또 해주고 풀어봅시다. 알았어?
그렇지. 15가 다. 잘했어. 플러스. 그다음 607번 봅시다.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하면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5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오니까 분산을 5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이 중에서 25명을 이미 추출했어. 표본의 크기가 25죠. 자, 조사한 몸무게의 평균이 64kg 이상. 자, 그럼 이거야 결국은. 자, 봐봐. 이게 이렇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범위가 64 이상, 66 이하인 확률을 위에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면. 그럼 이제 이거 뭘로 가야 돼? 간단하죠. 표본의 크기가 25니까 뭘로 가는 거야?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로 가는 거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으니까. 그리고 자, 결국은 뭘로 가요? 이걸로 가는 거지. 자,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표가 표준 정규 분포니까 표준화 시켜야 됩니다. 66에서 65 빼주고 1로 나누면 되지. 얘는 64에서 65를 빼고 1로 나누면 돼.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0부터 1까지가 0.34니까 답은 뭐겠어? 그렇지. 잘하네. 별거 없죠? 간단해. 그러면 611번 또. 어느 회사에서 형광등의 수명은 평균이 2000시간. 표준 편차가 20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형광등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 n이 100이죠. 이 회사에서 생산된 형광등 중에서 100개 추출할 때 표본 평균에 대해서 0.08을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을 구합시다. 여기 뭐 친절하게 다 나와 있네. 0부터 1.4까지가 0.4이니까 K가 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K가 뭔지 모르는데 이거는 표본 평균에 대해서 내가 그거죠. 뭐라 해야 되나 이거?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K인데 K 이하가 되는 게 이제 얘를 표준화시키는 거죠. 일단은 표본의 크기가 100이니까 얘는 표본에 대해서는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분산은 100분의 200의 제곱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요거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얘는 10분의 200 즉 2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거 계산하면 그냥 20의 제곱이니까 얘가 이렇게 쓰면 되지. 아 맞지? 400이니까 4만에다가 100 나누면 400이니까. 자, 그럼 얘를 뭐에 표준화 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게 뭐예요? 얘가 20인 거죠? 20으로 나눠. 이게 Z는 똑같이 얘도 K에서 2000을 빼고 20으로 나눠야 돼. 근데 이게 얼마가 나와요? 이 값이. 자, 이게 Z인데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게 0.08에 나오면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여야 된다. 이하니까 어떤 값보다 이하인데 이게 여기가 0.0이니까. 그러면 1.4 얘가 0.42니까 여기가 0.08이면 여기 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게 0.08이 나오려면 여기의 값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4가 나와. 따라 20분의 K-2000이라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 1.4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지? 얘가 10분 계산하면 얼마죠? (1972가) 나와. 이렇게 어려울 게 없어. 616번 풀어봐.
이상한 것 같아. 얼마나? 너무 크게 나와. 크게 나와. 참 답이 초도 맞아요. 왜 자신이 없어? 잘했는데. 잘했어. 그래요. 잘 푸네. 그럼 이 표를 보니까 지금 얘가 1000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지금 표본 평균에 대해서 얘가 1000보다 크거나 같은 게 0.9938이 나왔다. 요쯤 있어야 되겠네. 자, 0.5에다가 0.4938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어떤 값인데 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9938인데 0.4938이 나오는 거는 어디 갔어? 여기 있네. 2.5네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5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계산할게. 얘가 이제 2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1000에서 뭘 빼야 돼요? 뭔지 몰라. 그리고 뭘로 나오는 게 2로 나와.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 6.5. 이렇게 구하면 되지.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나와. 모평균을 추정한다는 건 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얘를 쓰는 거야. 전체에 대한 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얘를 구하려면 우리가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랑 똑같다 그랬어? 모평균이랑 똑같다 그랬지? 그걸 추측해서 얘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적. 619번 한번 봐봐. 이거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 어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0.2인 정규분포를 따라가요. 이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 중에서 400마리를 임의로 추출했어. 표본의 크기가 400이야.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자, 평균이라는 게 뭐에 대한 평균이에요? 이거야. 이거. 400개를 임의로 추출해가지고 평균을 구했더니 얘가 3.5.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95%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표준화했을 때 1.96부터 마이너스 1.96까지가 0.95가 나오거든요. 이게 확률로 따지면 95%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했을 때 이 z의 절대값이 1.96. 이 말 뜻이 결국은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요렇게 여기가 0.9는 0.9니까 절반으로 따지면 0.4인 거예요. 아니지 0.47 그지? 그 뜻이야. 그러면 이게 표본에 대한 평균이 3.5가 나온 거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뭔지 모르잖아. 자 그러면 이걸 정규표 해서 95%가 나오는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신뢰 구간을 구해봅시다. 자, 얘를 할 때 95%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표본의 크기가 400이니까 이렇게 가고 그러면 얘가 3.5야. 근데 모평균이 뭔지 몰라. 자, 이걸 뭘로 나눠줘요?
자, 이게 95 확률에 들어간다 그러면 얘가 계산하면 얼마지? 20의 제곱 0.1 제곱이니까 20분의 100분의 1이네. 맞아? 계산은 100분의 1. 자, 100분의 1. 그리고 모평균이 뭔지 모르는데 3.5에서 모평균을 뺀 요게 이게 Z가 되는 거지. 이게 어디에 들어가? 이거에 들어가. 1.96과 마이너스 1.96으로 들어가야 이게 신뢰도가 90%, 95%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모평균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3.5 마이너스 m 1.96 곱하기 100분의 1 그다음에 1.96 마이너스 1.96 곱하기 100분의 1 그럼 요게 이제 범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m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m은 3.5 플러스 1.96 곱하기 100분의 1은 얘는 3.5 마이너스 1.96 곱하기 100분의 1 이해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평균이 요 범위 사이에 들어가는 확률이 몇 %라는 얘기야? 95%라는 얘기야. 모평균의 값을 봅시다. 자, 이게 얼마야? 100분의 196에서 100분의 1 했으니까 0.0 0.019 그죠? 그 다음 얘는 3.5에다 마이너스 0.019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해. 그러니까 모평균이 요 범위 사이에 들어가는 확률이 몇 %라는 95%. 3.5에서 196을 빼면 4, 0, 8 3.4804 그러니까 모평균은 어디야? 3.5196보다 작거나 같고 3.4804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에 들어간다. 근데 이 확률이 몇 %다? 95%. 그래서 1.96은 95%고 2.58은 99%.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평균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거든. 그 길이 안에 이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얘기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실내 구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차. 근데 그 모평균이 그 차의 길이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거. 이건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이게 좀 헷갈리죠? 이거 정리 한번 해봐. 3.484하고 3.519. 자, 이걸 이제 공식으로 좀 정리를 해줄게.
봐봐. 신뢰도가 95%라는 거는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얘 1.9이고 2.58인데 이걸 풀어서 공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봐봐요. 자, Z가 1.96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Z는 표준화한 거란 말이야. 표준했어. 그럼 뭐야? 우리가 모평균을 모른단 말이지. 표본의 평균은 알아. 근데 모평균을 몰라. 이걸 뭘로 나눠줘야 돼? 표준화 시키는 거는 얘가 분산이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그래서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자, 표준 편차를 나눈 거지. 편차를 그게 이제 표준화 시킨 건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평균에 대한 구간으로 정리를 해주면 모평균의 구간이 어떻게 되냐 얘를 계산해서 자, 표본 평균에다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을 마이너스 1.9개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표본 평균이라는 모평균이라는 m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확률이 얼마다? 얘가 1.96이면 이게 95%야. 이게 2.58이면 99%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평균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얘가 포함되는 범위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그러니까 모평균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전체를 몰라도. 마찬가지지. 신뢰도가 만약에 99%다. 99%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 2.58. 이건 문제 풀 때 다 주어져. 얘는 마이너스 2.5. 그럼 똑같이 얘도 모평균에 대해서 범위를 구해주면 이렇게 된다. 뭔지 좀 이해가 돼? 일단 적어놔봐. 자,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의 길이가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신뢰도가 95%인 구간의 길이가 뭐냐? 그 의미를 알려줄게. 그럼 구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길이가 뭐겠어? 여기서 얘 빼면 되죠. 자, 실내 구간의 길이가 만약에 95%다 그러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겠지. 만약에 신뢰도가 99%다 그러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실내 구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실내 구간의 길이.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자, 이걸 표준화 시켰을 때 이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평균이라는 값이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지 구간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간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안에 이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 어떻게 봐도 그 길이가 길다는 얘기죠. 어떻게 어디로 이 길이를 움직여도 요 길이 안에 요 길이 요 범위 안에 요 모평균 요 m 값이 포함될 확률이 95%. 얘는 99라는 건 거의 90 거의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길이를 해도 만약에 안 들어가려면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얘가 안 들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에 평균이 안 들어가는데 거의 95, 100이면 95만큼 얘 평균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는 길이가 고정돼 있지만 얘가 움직이겠지 왔다 갔다.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 얘는 99%. 자, 지금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95와 99는 정해졌으니까 많이 나와요. 근데 다른 범위도 구할 수 있어. 요 값에 따라 틀리겠지. 자, 문제를 한번 볼게. 620번 한번 해봅시다.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36이면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124일 때, 자, 이게 124라는 얘기야. 99% 신뢰 구간. 뭐가 들어가는 구간이야? 모평균이 들어가는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얘기야.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은 자 P 자, Z가 이게 표본 평균이 124니까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99% 신뢰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99%가 되는 거야. 그래서 Z가 2.58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58보다는 크거나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 Z라는 건 표준화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가야 돼요? 표본의 크기가 36이면 M 그리고 36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6분의 시그마야. 6분의 시그마. 그럼 얘는 6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헷갈리네. 6분의 시그마 분의 표본 평균 빼기 124니까 124에서 뭘 빼야 돼? 모평균. 뭔지 몰라. 그게 나와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뭐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m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m은 어디에 들어가요? 자, 124 플러스 2.58 곱하기 6분의 시그마. 또 124 마이너스 2.58 곱하기 6분의 시그마. 됐어? 아, 6의 제곱이야? 어이씨, 내가 잘못 봤네. 시그마가 아니고 6의 제곱. 36이니까 1이구나. 그지? 야, 1이야. 그러면 범위 어떻게 나와? 126.58보다는 작거나 같고 121.42 됐죠? 5번이네, 그지? 이렇게. 이제 뭔지 알겠어? 622번 풀어봅시다.
됐어 이거? 효용 평균을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놔. 이렇게.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95%니까 지금 뭔지 몰라도 크기가 n이죠.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1.96 얘가 마이너스 1.96인데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이게 지금 범위가 얘가 70점이야. 얘가 85.8. 나오죠? 둘이 더하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 평균 평균이 나와. 자, 그럼 해봅시다. 얘 자연수 m의 개수니까 요거 한번 계산을 해봐. 그러면 얘는 얼마야? 효용 평균. 얘네들 그냥 둘이 더하면은 얘가 올라가서 1에 올라가니까 90에다 70 더하면 190. 자, 표본 평균이 80 나오죠? 80 나와. 그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리고 얘는 뭐야 그럼? 따라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은 얼마예요? 9.8이지.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할 수 있어?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 나오니까 10분의 98 곱하기 1.96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얘가 나누면 얘가 2분. 2분의 10. 5냐? 5. 계산하면. 따라서 5야. 그리고 얘는 80이야. 자, 그럼 이제 95% 신뢰 구간이 나왔으니까 몇 %로 가야 돼? 문제에서 신뢰도 99% 신뢰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야. 99%로 갑시다. 자, 80 더하기 2.58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니까 여기다 5 곱해주고 얘는 80 마이너스 2.58 곱하기 5. 됐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자연수가 몇 개 들어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봅시다. 8, 5, 40, 5, 25, 20, 12.9, 80 플러스 12.9죠. 그럼 얘는 80 마이너스 12.9. 그럼 92.9. 얘는 얼마야? 1 분의 2 67.1. 67.1보다 크거나 같고 92.9보다는 작거나 같고 92, 68부터 92까지 얼마야? 그쵸. 25죠. 됐지? 그러면은 풀어볼까? 이건 또 설명하고 다음 유형도 봐. 뭔지 이해가 되지? 감이 좀 와? 그냥 하는 거야? 아니면 이해가 된 거야? 나중에 기억해놓으면 좋아. 너무 많이. 어차피 확통 들어야 돼. 확통 들을 거지.
근데 이과야 문과야. 이 문이과가 없으니까는 뭐 선택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 네. 어느 논에서 자란 벼이삭의 나달의 개수는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논에서 자란 벼이삭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그 나달의 개수를 조사했다. 자, 표본의 개수가 100개인데 표본 평균이 몇 개예요? 100이야. 그리고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20이다. 이 논에서 자란 벼이삭의 나달의 개수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자, 근데 봐봐. 이게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모 표준 편차랑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주어졌다는 건 뭘로 가냐면 이걸로 가야 돼. 이게 지금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거든. 근데 표본에 대한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이 표본에 대한 분산이 결국 모분산이랑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20의 제곱으로 표본을 해요. 그러면 얘는 표본의 크기가 100이니까 10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씩 다 따져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 3개. 아니, 요거.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럼 이 논에서 자란 벼이삭 나달의 개수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입니다. 자, 그냥 바로 공식에 떠. 뭔지 보려고 평균이. 자, 신뢰 구간이 95면 어떻게 돼? 지금 얘가 여기 100이라 그랬지? 자, 표본의 평균이 100이야. 그럼 100에다가 플러스 95니까 1.96을 해야 돼요. 자, 이거죠. 이게 2니까 그냥 2를 하면 돼. 뭔지 이해되지?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구간 1.96이 2배 해주면 6, 20, 9, 20, 80, 3점. 얘는 이걸 1.96으로 하면 안 되네. 거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2로 주어져 있네. 이거 문제를 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외워서 1.9를 쓰면 안 되고 2로 써야 돼. 그러니까 얘는 104보다는 작거나 같고 96보다는 크거나 같아. 되니? 이렇게. 밑에 거 바로 해봐. 자, 그러면
400명에 대한 표본에 대한 평균이 3시간 50분이니까 180분에다가 50분을 더하면 230분. 실내 구간의 길이가 99%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줘? 그냥 바로 해 이렇게. 모평균의 구간. 자, 얘가 230이니까 230 플러스 99면은 2.58 곱하기 2 끝이야. 230 2.58 그렇지 3번이 답이죠. 이렇게 나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수가 다 까먹긴 하겠지. 다 기억하기. 그래도 어렵듯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난다. 224점 있죠? 자, 이거 저기 실내 구간의 길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28번. 실내 구간의 길이가 자 여기 공식을 알려줄게. 실내도가 K다. 자 일단은 이렇게 간다고 해봐. 표본에 대한 정규 분포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일 때 신뢰도가 K야. 신뢰도가 95, 99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의 K로 있다고 하면 신뢰도가 K가 나오게 하는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뢰도가 K라는 거는 얘를 P라고 볼게. 얘가 이제 K가 나왔다는 뜻이거든. 그럼 뭐 P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뭘로 할까? T? T라고 하자. T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이제 K라는 건 신뢰도가 이제 K%가 나온 거야. 근데 어떤 상수 T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어떻게 돼? 2배 해주고 그 다음에 T 해주고 자, 이거예요. 2배 해준 건 이해가 돼? 왜냐면 지금 이게 구간이 신뢰도가 K인데 얘가 어떻게 나와야 되면 이렇게 T 곱하기 요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이거예요. 구간 신뢰 구간. 근데 이게 K%. 이게 K%가 나오게 하는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값이 T라고 하면 T에다가 이걸 곱한 거죠. 그럼 실내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결국 여기서 얘를 빼면 뭐겠어? 이거지. 이해되니? 2배 해주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 빼면은 얘는 없어지잖아. 표본 평균. 이거 되는 거야. 이게 실내 구간.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95%다. 그러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얘가 만약에 신뢰도가 99%다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이해되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비타민 음료 한 병의 비타민 C의 함유량은 표준 편차가 5m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비타민 음료 중에서 400개를 이미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가 400이다.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자, 20분의 5의 전체 제곱이 됐으니까 결국은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는 4분의 1. 여기 나와야 돼. 자, 신뢰도 99%로 추정할 때 자, 99%가 되는 게 여기 2.58로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2 곱하기 2.58 곱하기 4분의 1. 1점? 계산하면 1.2고 됩니다. 그지? 실내 구간의 길이가 1.2. 겁나 쉽지? 계산만 할게 없는데. 630번 퀴즈 한번 풀어봅시다.